안녕하세요, 머니아입니다. 매달 리뷰하는 저위험 상품들 8월달 이야기를 할게요. 제가 좀 뿌듯했던 게 지난 한 1년 정도 이 저위험 상품 리뷰를 했어요. 물론 제목을 뭐 저위험 상품 리뷰 매월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, 근데 이제 가끔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예요. 뭐 덕분에 뭐 5% 정도 수익을 봤다, 뭐 덕분에 뭐 6%짜리 뭐 했다, 이런 댓글들이 이렇게 쭈르륵 달렸어요.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현 시점에서 선택지가 좀 없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위험 상품들이 있고, 우리가 작은 위험을 감당하면서 금리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,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은 없어지는 추세예요. 경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. 뭐 제가 없앤 게 아니고. 그래서 지금 선택지, 그러니까 8월 달에 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장외채권, 두 번째는 ELB 특판. 이 정도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. 장외채권은 안지향 홈페이지에 리뷰가 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리스트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은, 지금 키움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에서 장외채권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꽤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뭐 SK 어드밴스나 에큐온 캐피탈이나 아니면 또 뭐 이런 뭐 키움 캐피탈 이런 상품들이 있고, 이자 주기도 이제 다달이 주는 이런 상품이에요. 은행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한 5%에서 6% 사이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. 신용 등급도 뭐 나쁘지 않죠. A- 등급이 좀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A나 A+ 등급에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외채권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뭐 어떻게 뭐 위험이나 이런 거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잘 모르시잖아요. 안지향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를 넣어뒀으니까, 제가 라이브 했던 거 녹화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.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업 내용은 짧아요. 30분, 길어도 막 1시간도 안 돼요. 그 정도는 공부해 볼 만 하지 않나요? 그럼 장외채권 얘기를 드렸고, 이제 두 번째는 ELB예요. ELB는 이제 키움에서 특판을 좀 하고 있어요. ISA 중개형 관련해서 특판하는 것도 있고, 그냥 일반 특판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뭐 달러 청약이 하나 있는데 S&P 500 기준으로 수익률이 5.6%예요. ELB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원금 손실 리스크는 없어요. 다만 조건이 뭐 충족이 안 되면은 이자를 못 받는, 원금은 지키지만 이자를 못 받는 이런 조건들의 상품이에요. 이런 게 하나 있고, 또 이제 특판하는 거 뉴스를 보면은 며칠 전에 나온 게 삼성전자 기준으로, 그러니까 이건 원화로 투자하는 거죠. 삼성전자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고, 이제 세전 한 연 5%로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계속 리뷰를 해왔던 단기채권 펀드나 단기채권 ETF들은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, 지금 금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품들, 이런 상품들이면 가입해두고 확정 짓는 게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장외채권도 내가 돈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뭐 1년 만기, 2년 만기까지는 그 이자를 지킬 수 있잖아요. ELB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은 뭐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뭐 발행어음을 약정식으로 약속을 해놓는다, 이런 상품도 있을 거고,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그 CMA 통장에 돈을 넣어두거나 단기채권 펀드나 단기채권 ETF 같은 수익률 변동이 있는 상품들에 넣어두면 이자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,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1년 뒤, 2년 뒤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CMA 통장 이자율도 변합니다. 약정식으로 가입한 게 아니면.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이 매달 리뷰하시는 걸 보는 거니까, 맞죠?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이제 나가세요, 다. 우린 이제 공부를 하고 실제로 내가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확률을 좀 높여보자, 내 자산 굴리는데, 이런 느낌이니까 세 가지 얘기만 간단하게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시장금리가 왜 떨어지고 있냐,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. 가장 큰 거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어요. 미국 중앙은행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,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. 정확하게는 뭐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실업률이나 어떤 경제 상황들이 지금처럼 계속 스무스하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죠? 기준이 딱 이렇게 세웠잖아요. 그럼 시장금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
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잖아요. 그럼 내가 기준이고 시장 금리는 강아지예요. 뒤로도 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가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나는 가만히 있고 주인은 가만히 있고. 이 비유는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유명한 투자자분의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.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우리나라도 미국 기준금리 따라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집값이 변수다, 뭐 어떤 게 변수다 하는데,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당장 뭐 다음 시즌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건 모르지만, 큰 흐름에서 내년, 내후년 이럴 때까지는 금리가 점차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점인 거예요. 단기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, 투자자들은 먼저 움직여요.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. 이해되시죠?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거는 늦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미 낮아졌다 그러면은 이미 늦은 거죠. 시장금리가, 아까 그 강아지가 이미 더 가버려 있는 거예요. 낮아져 버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시장금리는 먼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전 이 리뷰한 영상을 보셨다고 하면은, 그때는 5%짜리 6%짜리도 좀 많았고, 그 다음 또 뭐 장기채권이나 단기채권 ETF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미 시장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얘기도 해드릴게요. 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까요? 우리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율도 높고 저위험 상품들 수익률도 좋고 이랬는데 왜일까요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대표적인 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높아질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,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잃었다 하면은 수당을 받으려고 정부에 신청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요런 이 지표가 지금 1년 내 최다 건수라고 뉴스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랑 연계돼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, 기업들 매출이 좀 꺾였어요. 와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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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지금 꺾였다는 얘기예요. 기업의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지금 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바 2명을 쓰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났어. 어떻게 할까요? 아무래도 알바 1명 집에 보내고 내가 그 시간에 해야겠다,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실제로 인텔도 실적이 안 나와서 글로벌 직원들을 한 15% 정도 감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런 지금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고 실업 이 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. 금리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비용이 줄어들겠죠? 공장 세우려고 대출 받았던 거,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대출 받았던 거,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대출 이자를 덜 내도 되는 이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해고하려다가도 그럼 조금 더 버텨볼까,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위험 상품들 수익률이 떨어져서 아쉽지만, 전체적인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지 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 침체 없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좀 어려운 얘기였나요?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제안 드릴 거예요. 제 채널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위험 리뷰를 한 지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.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런 저위험 상품들이 메리트가 좀 커져요. 근데 지금은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 저위험 상품들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. 그리고 채권의 힘이 강해질 때예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장기 채권의 힘들이. 아마 채권 가격도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오기도 했고, 앞으로도 아직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은 앞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할 때예요. 물론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채권은 다 사야지, 막 1억 있는 거 채권 다 사야지 이럴까봐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. 이게 투자라는 게 뭐 저도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뭐 은행도 다녔었고 뭐 이런 게 하지만, 투자도 제가 좀 오래 하긴 했지만 무조건 100% 맞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신이 됐겠죠. 그래서 이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측을 잘하지 못한다,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,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실 때도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려요.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냐, 이것도
이 홈페이지에 라이브 했던 거 녹화를 해가지고 VOD로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. 무료 라이브 했던 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장외 채권이랑 ELB 같은 거 특판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. 두 번째 지금 상황이 어떻다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뭐 기준금리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시장금리가 이렇게 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려봤어요. 이 정도면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. 어떠세요? 다음 달에는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 리뷰를 저위험 리뷰랑 포트폴리오 리뷰랑 같이 할까 아니면 저위험 리뷰 따로 뭐 포트폴리오 소개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 따라서 갈게요. 민주주의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